조선에서는 약은 곧 돈이었습니다. 약을 많이 팔수록 의사는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든 약을 버린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졌던 의사. 백성이 약을 못 사자 차라리 약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 의사. 그의 이름은 허준입니다. 왜 그는 약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스스로 의원이 되는 나라를 꿈꿨을까요? 그 답은 그가 마주했던 조선의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1539년 한양. 명문가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주변은 축하가 아니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자다. 그 말은 곧 평생 문 밖에 서 있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금지, 벼슬 금지. 남들에겐 길이지만 그에겐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허준은 남달랐습니다. 어떤 약초든 냄새만 맡아도 이름을 맞췄고 글은 한번 보면 바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벼슬길은 못 간다. 허나 사람을 살리는 길은 열려 있다. 그 한마디는 운명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허준은 의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천한 직업이라 욕을 먹었지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이태와 양혜수 같은 명예 밑에서 밤새워 의술을 익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병이 아니라 병보다 더 깊은 사회적 상처였습니다. 허준이 의원이 되자 그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사람들은 역사책에 이름조차 남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값 때문에 병을 포기하는 백성들, 남녀유별 때문에 의원에 오지 못하는 여성들, 돈도 어른도 없이 아픈 아이들. 그들은 모두 조선에 숨겨진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겨울, 젊은 여인이 얼굴을 가린 채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등 뒤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턱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성 의원에게 배를 보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인에게는 큰 죄책과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준이 조심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힘드십니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며칠째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남자에게 보이는 것이. 허준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픈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은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여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 후 아이는 건강해졌고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병보다 두려움 때문에 치료조차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그 순간 허준은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홀로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불에 달군 듯 뜨거웠습니다. 허준이 물었습니다. 어른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셨어요. 허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쥔 손에는 약값으로 가져온 조그마한 조약돌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준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백성이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다. 그 순간 허준의 의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돌보던 동안 그의 명성은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급성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잠겼고 의관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허준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가 전하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고 맥을 짚고 숨죽인 궁 안에서 조용히 처방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선조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허준은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1592년 전쟁이
땅을 삼켜버렸습니다. 허준은 왕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의 눈에는 백성들만 보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들. 허준이 지나치는 곳마다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서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약 없이도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드십시오. 환자는 격리시키고 그릇은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합니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새로운 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병을 막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약 한 첩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살린다. 허준은 전쟁 속에서도 백성을 살리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정치적 모함으로 허준은 유배지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의술은 완성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하루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허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풀은 배앓이에 좋습니다. 옆에서 듣던 노파가 물었습니다. 의원님, 이런 풀들이 정말 약이 되나요? 허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한 약재는 몇 사람이 쓰지만 이 풀들은 여러분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허준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허준에게 선조는 마지막 명을 내립니다. 백성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를 남기게 하라. 그는 14년에 걸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에 지쳐 붓끝이 종이를 긁으며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는 번진 글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백성을 위한 의서였습니다. 귀한 사양이나 웅담 대신 쑥과 생강, 마늘처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약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한글로 약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백성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록과 헌신이 지나간 뒤 허준은 1615년에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떠난 뒤 동의보감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동의보감을 따라 다스렸고 백성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어 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모두가 스스로 의원이 되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허준은 왜 약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은 한 사람을 살리지만 지식은 백성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약은 하루를 살리지만 삶의 지혜는 평생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약을 버리고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의학을 해방시킨 사람, 조선의 기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